이슈부터 본다면 신정부 요즘에도 뭐 작년에도 대선 테마의 일환이었지만 현재도 신정부의 정책 수혜 효과 바이오나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지금 신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바이오 스페이스에 상당히 수혜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면들이 지금 되겠는데요. 사실 뭐 무늬만 테마주도 있고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에 있어서요. 또 실질적으로 매출 진작이 정책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면들도 있는데 바이오 스페이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한 2배 이상은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로 바이오 스페이스가 영위하는 사업과 매출 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신정부의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의 문제지 긍정적인 양상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바이오 스페이스가 주로 만드는 품목은 그거죠. 지금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체성분 분석 장비. 여러분들 체성분 분석 장비 하면 이게 뭘까 싶어도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셔서 바이오 스페이스의 그 마크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운동 이렇게 헬스 센터 이런 데뿐만 아니고 뭐 동사무소 또 뭐 노인정 등등에 가도 종종 볼 수가 있는 장비인데요. 여러분들 뭐 플라스틱 같은 거 손에다가 이렇게 쥐게 하고선 뭐 체성분 분석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상당히 싸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좀 있고 뭐 몸무게 재는 체중계 비슷한 거 있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 할까 그러고 보면요. 가격은 의외로 대당 싼 게 한 500만 원, 비싼 건 1,500만 원 이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그 노인복지 그리고 뭐 각종 뭐 학교나 이런 시설에도 이런 걸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여러 가지 노인복지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중요성들 이런 면들이 계속 정부에서 부각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들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신정부 정책 수혜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이익과 매출 대비로는 그래도 한 매출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배 이상 늘어나야 그것이 현재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지금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책 효과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게 항상 잊을만 할 때마다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도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뭐 이 수급적인 면들로 봤을 땐 사실 개별주 성향이죠. 아직 뭐 외국인 지분율 1% 미만이라면 외국인도 검은머리 외국인의 성향이 높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정책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가운데에서 나름 단기 목표치를 치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쯤 밀어붙이는 한 이틀, 2, 3일 정도 걸리겠죠. 한 번쯤 밀어붙이는 그런 구간들에서는 일단 3개월 갖고 오셨는데 이익 실현을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한 10%대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추후에 또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정책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이익 실현도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기본적인 내용 볼게요.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영업이익이 1억 9,4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감소를 했던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올해 실적은 점차 개선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재원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스페이스의 올해 실적 전망은 사실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게 자료 자체를 상당히 구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시장에서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 실적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라고 아까 좀 전에 이제 명조 전문가님께서 이제 자료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어떤 기기인지는 보여주셨는데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좀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정부의 정책 효과가 얼만큼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꺾이고 있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해외 시장, 즉 유럽이라든지 남미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을 확대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헬스케어라는 어떤 큰 틀에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여건 이런 거를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작년과 이제 재작년 실적을 보면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을 보게 된다면 매출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현지 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이제 EPS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대선 테마에 묶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 줬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이제 굉장히 좀 고평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도 올라왔고 현재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약간 펀더멘탈적으로 싸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해외 실적이 나타나준다면 거기에 따른 성장성이 좀 더 프리미엄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천상으로 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지는 않지만 비싸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구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트의 흐름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월봉이나 주봉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고점을 어디로 볼지도 매우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트 분석 도와주세요. 자, 다음은 김현웅 PB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저항선 부근입니다. 역시 그렇게 이제 차트로는 보이고요.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는 말자. 즉 3개월 동안 그 고생하시고 이제 매수가로 왔는데 일단 다시 하락하게 되면 또 고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권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 실현을 해서 비중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중기 추세는 이제 저는 저항선 부근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또 첨부한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좀 나왔죠.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제 밑에 동그라미를 좀 쳐놨듯이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확률상 이제 중기 추세 저 차트가 이제 주봉인데요. 확률상 중기 추세상 이제 어떤 저항선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뭐 어떤 정책 테마다 뭐다 해서 뭐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작정 낙관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일봉을 보면은 이제 각종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240일 이동평균선의 하락 진행. 골든 크로스는 이런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매도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뭐 좀 참고를 해서 이번 그 한두 번 정도의 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좀 이제 이익 실현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바이오 스페이스죠. 일봉상으로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드릴 겁니다. 짧게 드리는 목표가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비중을 좀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오 스페이스. 세 부분에서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차트도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느낄 만한 자리다.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더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거 있고요. 네. 속이 시원하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 분의 목표...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단기, 중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세 분의 목표가 저희가 또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세 분의 목표가도 참고해 보시고요.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서 제시했던 또 투자 의견과 더불어 목표가 손절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재현 전문가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 7,000원입니다. 명준우 전문가 보유 의견, 목표가 7,900원이고요. 손절가 7,050원입니다. 김현웅 PB는 매도 의견 줬는데요. 목표가 7,700원, 손절가는 7,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종목 고민 많으셨나 봐요. 하나하나 좀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제닉을요. 네. 한참 고가일 때 사가고요. 사갖고 끌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사셨을까요? 63,300원에요. 네. 사서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은 있거든요. 그래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야 할까 하고요.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10%요. 비중도 좀 여유가 있으시군요. 네. 네, 그동안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망설였는데요. 네. 오늘 또 1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나와서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저점이 밀릴지. 될까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저점을 좀 잡아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제닉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닉 매수가가 63,300원, 매수하신 지 꽤 시일이 지난 것 같아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의견 듣고 싶으세요? 강재현 전문가님이요. 네, 강재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실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좀 다행이시라면은 비중이 작으셔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닉이 이제 6만 원대 이제 제일 고점에 사실 때 네. 사실 네. 이때 분위기가 뭐냐면은 제닉의 영업이익률이 뭐 탁월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홈쇼핑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 목표가를 상향시키거나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단기 고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닉이 이제 좀 홈쇼핑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확연하게 좀 떨어졌는데 사실 앞전엔 제닉이 좀 비싸게 좀 고가 상품 그리고 고가 기능성 이제 마스크팩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약간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우호적이고 중국 시장 자체도 이제 자꾸 이제 고가 화장품이라든지 고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전만큼 강하게 가기에는 부족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시청자분께서 가격이 내려오게 될 경우는 추가 매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끊으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 구간대를 잘 매물 오셨다가 나중에 대응은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닉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은 다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닉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박스권에 있는 자리가 이제 재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 주로 형성되었던 이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이제 이 가격대를 넘어가는 매물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의 증가까지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닉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낙폭이 6만 원부터 2만 원대까지 수직으로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전부 다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하나 더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파동이 2개 정도 짧은 게 나왔는데 하나 정도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41,000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1,000원 정도 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반등을 더 기대하시기보다는 41,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내려오게 될 때는 다시 36,000원 전후에서의 G테스트를 받게 되니까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45,000원 정도를 노리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복구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바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G테스트로 들어오게 될 경우는 32,500원에서 33,000원 사이 요 61선이 있는 구간대에서 G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바닥은 다졌는데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제가 드린 건데 이 가격 왔을 때는 비중을 지금 있는 비중보다 조금 더 실어져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41,000원이라는 자리대를 목표로 잡고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단가 낮추셔서 나오신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끊고 가자.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종목 도와드릴게요. 이분도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1228님께서 루미 마이크로 3,745원에 30%인데요. 손절해야 하는지 하락 원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자, 이 종목 김현웅 PB님께서 진단 도와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좀 지나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다른 내용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더라고요. 보통주가 추가 상장이 됐는데 보통주가 이제 6,000주 추가로 상장이 됐거든요. 이제 총 주식수에 대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오버행 이슈로 이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느낌이 있습니다. 즉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급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LED 업종이 이제 어떤 올해 이제 LED 조명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 같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기금이라든지 어떤 증권 관련해서 이제 기관 매물이 최근 들어서 좀 나왔던 거, 그런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이제 최근의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또 극복하기 쉬운 부분은 이런 수급적인 이유 없이 빠졌고 이제 수급적인 내용 때문에 이제 빠졌을 때는 사실 팔 때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실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선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이제 확인을 해드리면요. 일단 제가 이제 수평선을 하나 그려봤는데 지금 이제 가장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선입니다. 지금 이 수평선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지켜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결국에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수평선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수평선이 지지선보다는 저항선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잘 버틸 것인지 잘 체크를 꼭 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버티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약 3,5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좀 적은 비중으로만 역시 LED 시장이 특히 일본 시장 자체가 좀 개화되는 것에 좀 투자를 하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투자를 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기준선을 잘 기억을 해놓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게시판 종목 도와드렸고요. 다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예, 더존 비지온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12,80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어떤 점 알아볼까요? 이 수급이 좀 괜찮고, 그래서 매수를 오늘 했어요. 네. 그런데 너무 5일 동안 차트를 보니까 너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매도가가 얼마쯤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또 막상 진입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고점에 사진 않았나 걱정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회사 내용도 잘 살펴보고요. 저희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존입니다. 매수가 12,800원에 오늘 진입하셨고요. 비중 60% 담으셨네요. 어떤 분의 진단 원하고 계세요? 명준호 전문가님이요. 네. 명준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 상담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건 매매 원칙상 일단 지금 60%나 비중이 되시기 때문에요. 예. 그것도 지금 좀 고점부에서 60%나 되시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 정도 내일도 장중으로 매선 한 13,000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예,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일단 끊어놓고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매매에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완전히 확인하고 진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아주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한 장에는 쌍끌이가 한 5일 이루어졌어도 그 이후 국면에서도 한 열흘 정도 추세를 더 그리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즘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장은 아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쌍끌이 기조를 며칠 한 5일, 6일 들어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 다 확인하고선 진입을 해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아예 쌍끌이를 노리고선 들어가시려면 수급을 보고 들어가시려면 첫째 날이나
뭐 둘째 날 이 정도에는 그래도 한 5, 6일을 바라보고선 진입할 수가 있지만 이미 쌍끌이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걸로 시세에 발현이 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생기는 위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더존 비즈온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쪽 관련해서 매출과 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걸 기대한다. 그런 면들에서는 증권사별로 한 300억대까지도 영업이익을 추산하는 쪽이 있고 좀 보수적인 쪽은 한 250억대 정도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가총액이 이미 반영을 많이 했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 3,700억대 정도 됩니다. 즉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도 올 연말에 한 3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라면 사실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꼭 올라야 되는 동인이 반드시 있지는 않죠. 이런 면들에서는 좀 이 고점에 많은 비중을 실기가 부담이 있지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차트 분석을 지금 드리면요. 차트상에서는 작년도 6월달 이후에 지금 중기적인 추세선 이 회사가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라인대들이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요겁니다. 작년도 10월달 국면에서의 이때 그리고 올해 1월 달과 올해 또 2, 3월 달 오면서의 이 시기들이 오히려 단기성 매물을 쌓은 시점이냐 아니면은 이 회사는 올 상반기 뭐 여름까지도 한 18,000원 이 정도 밀고 올라갈 생각인데 그런 와중에 속도 저지를 위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었냐. 그런데 이 시점 수급을 가서 보면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즉 이 시점이 오히려 이 회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고 싶었어도 속도 저지를 위해서 가둬둔 양상들이라면 지금 네 번째 돌파 시점이 결국은 17,000원, 18,000원대를 향해서 밀고 올라가는 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여기가 계속 때가 쌓이는 위치라면 단기적으로 이 밴드권 밑으로 이탈 후에 가격이 한 1,500원까지 또 빠졌다가 다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갖고 계실 때 굉장히 좀 험난하죠. 시점들이 한 10%, 15% 때로는 20% 정도 손실을 갔다 오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존 비즈온에 있어서 일단 내일도 시세 흐름이 뭐 내일도 위에서 놀 겁니다. 13,000원을 타진할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이런 면들을 계속 테스팅할 거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일단 비중은 한 절반 정도 매매 원칙상 만약에 이게 잘 되더라도 이 매매가 오히려 다음 주 긍정적인 결과를 주더라도 이런 차트의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사는 습관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진짜 대응에 있어서는 현재 시점 오늘이 월요일이죠. 수요일 정도,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면서 오히려 13,150원을 넘어서 13,300원, 400원을 강하게 뚫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주봉과 월봉상에서는 크게 목표치를 세울 자리들은 없지만 오히려 한 14,000원 정도, 14,000원대 정도 목표로 좀 더 끌고 가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 흐름에서는 13,000원권을 타진하다가 지금 라인이죠. 12,600원 이런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어떻든 여기 12,100원은 주중에 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언더슈팅에 대한 오버슈팅 여기죠. 지난달 중순에 언더슈팅에 대한 현재 오버슈팅 그리고 다시 언더슈팅을 또 맞으러 간다 하면은 가격상으로 한 11,700원까지 또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상당히 굉장히 지긋지긋해집니다. 종목을 갖고 계시기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내일 아침 뭐 한 13,000원 타진하는 그런 가격대 뭐 수수료 대비 그냥 약간 수익 라인 정도겠죠. 거기서 절반을 일단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에 있어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전략대로 또 주중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 종목까지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3부가 시작을 합니다. 3부에서는 또 실시간 접수된 종목들만 진단 도와드리고요. 빠른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아자아자 게시판 혹은 02-325-8200번 통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